수사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검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디지털 포렌식 분야에서 한 13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 학회, 범죄학회 발표하신 분들 보니까 정말 훌륭하신 분들, 교수님들, 명망 있으신 분들, 연구자분들 많으신데, 저는 뭐 전문적인 연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업무를 하면서 이제 전자정부 사업하고 이런 정보화 사업, 정보 시스템 개발 쪽 업무를 좀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학교 연구 주제도 어떻게 하면 이제 수사정보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췄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고민한 내용들을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재밌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경의 문제 정의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수사를 하다 보면 모든 증거가 다 디지털 증거죠. 디지털 증거를 내포하고 있거나 뭐 최소한 수단으로 쓰이거나 관련이 없지 않은 사건이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디지털 증거가 정말 뭐 식상한 말이죠. 이게 대량 양도 많고 복잡하고 그 형태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수사정보 시스템은 이러한 문제를, 현실적인 문제를 이제 대응하기 좀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저희 회사에서도 아이디어스와 같은 수사정보 시스템을 지금 10년째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엔디파스라는 그 국가 클라우드 그 정보 시스템을 써서 이제 유관기관 간에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할 점이 있어 보여서 나름대로 연구를 했습니다. 네. 먼저 기존 수사정보 시스템의 한계점으로 저는 데이터 사일로를 들었고요. 저희 각계각층의 이제 전문가분들이, 전문 수사관들이 이제 각각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자료들을 조사를 하고 수사를 하시는데, 그런 것들 결국에는 이제 메인 수사관이나 검사가 이제 조합을 해서 판단을 해서 이제 기소를 하거든 처분을 할 텐데, 그런 정보들이 다들 고립되어 있다는 거죠. 뭐 가상자산 뭐 추적한 결과라 저희 포렌식 결과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회계 분석 결과, 그리고 첩보 수집한 결과들, 조서를 통해서 나온 그런 정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사일로가 아무래도 그 창고라는 뜻이죠. 네, 그 곡물 저장 창고,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이제 그런 사일로 형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서로 고립되어 있어서 서로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그래서 데이터 상호 간에 이제 연결해서 분석할 수 없어서 이제 고립되어 있는 걸 이제 데이터 사일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저희 정보 시스템이 다 관계형 DB, 뭐 쉽게 말씀드리면 엑셀의 테이블을 보시면 됩니다. 엑셀의 테이블을 보시면 컬럼들이 다 이미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받아들이는 조사해야 될 그런 판단해야 될 정보들은 뭐 여기 드론 영상 정보도 있지만 뭐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있거든요. 이런 수사 정보는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수사 상황에 따라서 양적이나 질적이나 변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담기에는 이제 뭐 계속 기타나 비고에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모든 정보들을. 그러니까 이런 실제 현실 세계의 그런 수사 정보의 변화에 대해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수사 정보들을 뭐 수사기관 간이나 부서 간에 또 구성원 간에 이제 서로 교류하거나 시스템 간에도 호환성이나 상호 운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지금 현재 뭐 대부분의 수사와 마찬가지인데, 뭐 이메일이든 메신저든 문서든 다 색인을 해서 키워드를 검색해서 관련성 유무를 이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서 뭐 굉장히 오류도 많고, 그리고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이 탐지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는 과정이 또 굉장히 수사를 지연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뭐 민간 기관은 이미 뭐 AI 기술들을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죠. 예.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이 수사기관에서도 단순히 데이터를 관리하는 걸 수준을 넘어서 어떤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 데이터에서 통찰력을 제공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럼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또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금 뭐 디지털 대전환 시대 이미 다 시작됐죠. 이제 올해부터 저희 검찰, 경찰 마찬가지로 형사사법 기록이 다 전자화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자화가 시행이 됐으면 모든 데이터가 다 디지털 형태로 있을 텐데 이것들을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AI 기술을 잘 접목할 수 있을까, 수사에. 지금 모든 정부 부처가 지금 뭐 대통령께서 지시하시는 것도 있어서 AI 기술을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을지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AI 기술을 정말 믿고 써도 되는지, 우리가 이걸 믿고 수사나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뭐 사용하신 분은 알겠지만 LLM이 항상 일정한 답변을 하지도 않고요. 또 답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모호하거나 질문에 따라서 예, 불분명한 답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고민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차세대 수사정보 시스템을 하면은 이런 지능형 정보 기술, AI 기술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수사조직 법집행기관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잘 AI에 전달을 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통합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새로운 기술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들, 데이터들을 잘 유연하게 표현해서 적용할 수 있을지,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시 정의해보면 이제 데이터 스타일로 어떻게 하면 지식의 확장과 기술에 대한 유연성,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키워드 검색의 한계를 극복해서 우리가 이런 지능형 정보 기술을 안전하고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지에 대한 게 문제인데,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 방안이 결국엔 데이터를, 지식을 어떻게 하면 잘 정의를 하고 인공지능이든 그런 컴퓨터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데이터 모델과 그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구조, 그럼 키워드 검색을 말고 이미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지 검색 기술이라고 하죠. 뭐 사용자의 성향이라던가 사용자의 취향을 고려하고 그런 뭐 데이터의 성격, 뭐 음성이든 멀티모달, 음성이든 뭐 멀티미디어든 영상이든 문서든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멀티모달 정보들을 대상으로 맥락과 의미, 사용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고요. 이제 먼저 지식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고, 그러한 지식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고, 그런 관리된 지식 위에 그런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AI 시스템을 어떻게 연계를 시킬지, 그러한 이제 차세대 수화 정보 시스템을 저희가 설계하고 개발하기 위한 요구 사항과 고려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고려 사항과 요구 사항을 도출해서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핵심적으로 저희 구도화된 지식이 이제 이러한 AI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 증명을 해보았었습니다. 네. 어, 네. 스마트 지식이란 걸 정의를 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라던가 그런 도메인 지식, 수사에 필요한, 범죄 수사에 필요한 그런 지식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고 기계도 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런 과정, 그런 내용이 이제 정확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됐고, 그리고 그러한 정보들이 지능형 정보 시스템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인공지능 친화적이고 그런 LLM의 단점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할 수 있는 지식을 이제 스마트 지식이라고 뭐 정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스마트 지식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수단 중에 하나로 이제 온톨로지라는 것에 착안을 했는데요. 이 온톨로지라는 거는
뭐 이미 예전부터 사용되던 그런 지식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 초창기에는 이제 우리가 웹 검색을 할 때, 웹 문서들을 검색을 할 때 그런 웹 문서들을 어떻게 검색 엔진이 검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정의에서 좀 시작이 됐는데요. 결국 우리 학문을 할 때도 어떠한 학술적인 지식이든 그 용어, 학문 용어를 정의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온톨로지도 마찬가지로 그런 전문 지식에 대해서 어떠한 단어들이 있는지 그 단어들 간에는 어떤 구조로 어떤 체계로 부- 그 분류를 해야 되는지 이런 특정 도메인 지식을 개념화하고 그런 단순히 개념화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식 구조를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그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언어로 형태로 이제 형식적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런 논리적인 구조라던가 제약 조건들도 같이 정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단순한 그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이런 데이터 각각의 별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가고 어떤 식의 구조나 논리적인 구조를 갖는지에 대한 표현하는 그런 자료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일반 정보 시스템과 다르게 온토로지 기반의 정보 시스템의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일반적인 정보 시스템은 이제 특정 정보가 없다고 하면은 단순히 이제 그런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이제 거짓이라고 답변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뭐 예를 들어서 통화 내역을 저희가 수집을 해서 피의자 간의 통화 내역을 수집해서 수사 정보 시스템에 넣는데 기존 수사 정보 시스템은 이제 몇 월 며칠 날 A와 B 간의 통화 내용이 없으면 통화한 적이 없다는 식으로 결론을 냅니다. 근데 하지만 온톨로지 이런 열린 세계 가정 기반의 이런 정보 시스템은 그 정보가 없다는 것을 이제 단순히 현재 이러한 정보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언제든지 이러한 정보가 추가될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다는 결론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유연하고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기반 데이터를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이제 명시적으로 정의하다 보니까 형식적이고 명시적으로 정의하는 거는 그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그런 논리적인 방식으로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현실 세계 문제와 절차와 뭐 사람, 사물이든 모든 현상들을 그 기계도 똑같이 바라볼 수 있도록 투영할 때 그 수단으로 정말 효율적인 수단이 아닐까. 네, 그래서 온톨라지라는 것에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에 이제 지식 그래프라는 게 있는데요. 온톨로지 자체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네이티브한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을 지식 표현 방식들을 많이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온톨로지라는 거는 이제 전문가 집단의 되게 도메인 지식에 합의가 된 그런 전문 지식이라고 보며 이것을 설계도로 삼아서 이제 여기 그림에도 예를 들었지만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보고 저희가 건물을 짓듯이 온톨로지라는 그 지식의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제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그 정보들을 이제 투영을 하는 거죠. 실체화를 시키는 겁니다. 네, 지식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지만 이제 결국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그런 경직된 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보가 추가가 됐을 때 기존의 정보 시스템 관계형 DB는 이런 관계를 새로 설정하는데 굉장히 이제 복잡하거든요. 뭐 정규화라던가 서로 이제 여러 정보들이 흩어져 있을 때 이런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데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이런 엣지만 새로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뭐 성질의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도 그 연결하기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빅데이터 기반 시스템에 많이 사용하는 NoSQL들이 있는데 이런 것과 다르게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우리가 관계를 유기적으로 데이터들 간에 이제 유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싶을 때 이것을 구현하려면 결국에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다운에서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더 저수준의 시스템 차원에서 이게 그 연결성이 보장이 되면 좀 더 속도가 빠르거든요. 근데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그 관계를 중심으로 애초에 정보가 저장이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들을 연결해서 분석하는데 이제 특화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데 있어서 진짜 이건 굉장한 장점 중에 또 하나인데요. 그 대부분의 이제 현실 세계 복잡한 그런 문제들이 다 역법칙 분포를 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프로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사회 연결망 분석이라던가, 뭐 범죄 네트워크 분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라던가 이런 분야에서도 이미 그래프들이 활용이 되어 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온톨로지로 설계를 된 그런 전문 지식들을 담을 그릇으로 이제 그래프 형태로 담았을 경우에 그런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그래프 기반의 그 지식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프 신경망이든 그래프 알고리즘을 써서 뭐 숨겨진 예를 들어서 범죄 네트워크에서 숨겨진 그런 네트워크의 노드를 찾아낸다던가 그 어떤 노드 정보가 있는데 뭐 이것과 유사한 집단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이 노드 하나는 그 정보가 없으면 아 이런 이 노드 하나도 이 사람 하나도 유사한 이런 정보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겠다. 이런 정보들을 예측하거나 이제 추론할 수 있고요. 또 이런 그래프들, 그리고 네트워크들의 변화를 보면서 이제 그런 집단 간의 그 범죄 조직을 분석할 때 뭐 그런 집단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 그 추세 같은 것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래프 형태로 우리의 지식을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런 데서 착안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런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단순 지식뿐만 아니라 요즘 뭐 LLM이든 뭐 지능형 정보 기술들이든 다 멀티모달 검색이든 벡터 검색이든 벡터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이런 벡터 DB도 그래프 DB도 또 벡터 DB를 또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식 베이스를 구축하는 그 그릇으로서 저는 그래프가 굉장히 그런 적합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결국 지식 베이스라는 거는 뭐 우리 사람들이 데이터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체계화함으로써 지식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를 도출하는 그런 판단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 시스템이 어떻게 하면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방할 수 있을까? 그런 개념에서 시작된 개념인데요. 네, 이러한 지식 베이스의 구성 요소로서는 먼저 이제 지식을 이제 원시 데이터에서 추출하고 그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형태로 이제 지식을 표현합니다. 표현을 하고 그 표현된 지식을 바탕으로 그런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지식을 추론을 통해서 확장을 시키고 그 확장된 지식을 어떻게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 지능형 정보 분석 시스템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장하고 연계하는 걸 말하는데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인데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 기술에 친화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인공지능 기술을 하면 다 이런 LLM을 생각하죠. 생성형 AI든 이런 생성형 AI 기술을 많이 쓰는데 뭐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지금 워낙 강력하고 파워풀한 거를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뭐 어떤 업무에도 다 적용 가능한 범용성도 있고 뭐 사람과 뭐 자연어에 굉장히 특화돼 있어서 사람에게 굉장히 친숙한 인터페이스도 갖고 있고요. 근데 그 다만 단점은 이제 뭐 환각과 편향, 그 내재된 지식을 기반으로 이제 LLM이 내재하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답변할 때 환각이나 편향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는 저희와 같은 이제 수사나 법 집행 같은 좀 크리티컬한 분야에는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이런 LLM 모델을 그 공개된 LLM 모델을 이제 프라이빗하게 그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는 이제 지식이 단절돼 있을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LLM한테 이제 새로운 지식이라던가 우리의 특화된 지식을 전달할 때 이런 레그라는 걸 씁니다. 근데 일반적인 레그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 가장 큰 단점이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 어떤 매뉴얼 서적들을 법규집을 이제 LLM이 그 법규집을 보고 답변을 하라고 할 때 일반적인 레그는 그 법규집을 다 조각조각 내서
조각조각 내서 그거를 LLM이 읽을 수 있는 형태로 벡터로 변환을 해서 벡터 조각들을 이제 LLM이 보고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각들만 보고 답변하다 보니까 질문과 유사한 조각들만 찾아서 답변하다 보니까 큰 그림을 못 그리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랩은. 그리고 결국엔 이 조각들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답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테슬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뭐 궁금하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를 질문했을 때 뭐 일반적인 레그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슬라의 모델 S라던가 일론 머스크 뭐 테슬라의 기업 정보 이런 것들을 뭐 나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래프로 사전에 뭐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뭐 주주고 뭐 테슬라의 제품 중에는 뭐 테슬라 모델 S라는 제품이 있고 이런 것들이 관계가 설정돼 있다고 하면 지식이 구조화돼 있다고 하면 LLM이 답변할 때 이러한 구조화된 지식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좀 더 큰 그림, 이런 단순한 예를 들었지만 입력한 데이터, LLM이 봐야 될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지식을 구조한 것에 대해서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선행 연구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런 LLM을 쓰려면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먼저 사실에 기반한 게 답변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어떠한 답변을 할 때마다 그 출처를 저희가 확인해서 검증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또 답변할 때마다 또 다른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죠. 답변이 일관적이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구조화된 지식으로 LLM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런 점이 있고요. 네, 이미 유럽에서 뭐 이 연구 기금이 있습니다. 호라이즌이라고. 여기서 이제 2020년도에 이미 온톨로지, 범죄 수사를 위한 온톨로지를 만들어서 온톨로지 기반의 수사 정보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뭐 CCTV라던가 SNS, 금융정보, 이런 것들, 다크웹 정보, 이런 것들을 수집을 해서 온톨로지라는 그릇에 담아서 분석을 해서 이제 수사기관이 이걸 토대로 뭐 문화재 밀수 사범을 뭐 검거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식 그래프와 LLM을 결합을 해서 이제 수사에 활용한 선행 연구도 있는데요. 이제 핸드폰에서 추출된 그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그래프로 구조화를 해서 LLM을 통해서 이제 LLM을 인터페이스로 둬서 수사관이 좀 더 이런 휴대폰에서 나온 정보들을, 지식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연구가 있었고요. 또 가상자산 추적에서 기존에도 이제 그래프 형태로 가상자산의 네트워크 트랜잭션을 표현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그래프 신경망을 통해서 분석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 수사관들이 해석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럼 각각의 노드와 엣지와의 관계 그 서브 그래프들을 그 LLM을 써서 이제 내러티브하게 설명을 한 거죠. 사람도 일반 수사관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텍스트 형태로 설명을 했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와 같이 엮어서 이제 실제 수사관이 좀 더 활용하기 좋게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과학자들의 그런 중 지원 없이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연구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들이 이제 IoT 기기가 워낙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IoT 기기 포렌식하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지식 그래프로 구축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네. 어, 그리고 이런 LLM 지능형 정보 기술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지 우리가 이에 대해서 이미 많은 정부 기관에서 고민을 했었고요. OECD든 유네스코든 미국의 니스트, EU의 유럽연합의 이제 AI 액트 등 정의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금융이든 의료 쪽이든 뭐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제 법집행기관, 사법기관에서는 고위험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럼 고위험으로 분류가 되면 고위험군에서 AI를 쓰려게 되면 이제 그 기본권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요. 사전에 이 시스템이 적합한지 뭐 법적 기술적 표준을 준수한지 검증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위험하는 위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사람이 개입해서 이런 통제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과기정통부에서도 인공지능 윤리를 이제 마련했고요. 얼마 전에 저희 국정원에서도 공공기관 인공지능 보안 가이드도 이제 배포를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인간이 개입을 하고 내가 제일 작변하고 있는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려면 그 시스템이 투명하게 구현이 돼야 되겠죠. 의사결정 과정이 추적 가능하고 설명 가능하고 얘가 어떤 생각을 통해서 답변하는지 어떤 데이터를 보고 답변하는지 추적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런 추적이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책임을 질 수가 있겠죠.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이제 요구사항과 고려사항을 도출을 해봤는데요. 먼저 얻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이제 온톨로지와 지식 그래프를 결합했을 때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세계의 문제를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이렇게 지식을 구조함으로써 LLM의 단점을 보완하고 LLM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의 온톨로지 기반 시스템이 왜 그 저변이 확대가 안 됐냐면, 일단 구축하기도 굉장히 어렵지만 이 온톨로지 기반 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는 것도 굉장히 노동지각적이었거든요. 근데 LLM 덕분에 이런 온톨로지라는 지식의 틀이 있으면 LLM이 그 설계도를 보고 지식을 추출하고 입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성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온톨로지가 좀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말씀 못 드렸지만 이런 온톨로지 기반의 시스템으로 가장 유명한 게 지금 플란티어가 있죠. 플란티어 AIP도 예전부터 이제 정부기관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시스템으로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런 LLM이 등장하면서 좀 더 파워풀해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지식 베이스를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런 로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기존에 저희 수학에 쓰는 레거시 시스템에 대한 레거시 지식 베이스라든가 레거시 수학 정보 시스템 그리고 새롭게 수집하는 정보들 대상으로 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메타데이터를 같이 관리를 하고요. 레이크하우스에. 저장된 레이크하우스를 바탕으로 이제 데이터를 전처리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확보한 정보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지. 풍부화를 시키는 거죠. 뭐, 지능형 문서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뭐, 텍스트나 사진, 테이블과 같은 그런 구조체들을 추출을 하고, 멀티미디어에서 메타 정보라던가, 뭐, 바이너리 형태로 저장된 그런 포렌식 뭐, 데이터들에서 또 정보를 추출하고, 멀티모달 정보를 뭐 스크립팅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추출을 하고, 뭐 복합 문서, 뭐 워드나 이런 문서, 사진에도 다 메타 정보들이 있거든요. 실제 내용이 아니라. 네. 그리고 프로토버퍼 같은 그런 자료 구조에서도 그걸 자료를 분석해서 메타 정보를 또 추출을 하고요. 결국에는 지식의 총량을 늘리는 거죠. 지식을 총량을 늘리고 데이터를 풍부하게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뭐 이건 회계 카테고리, 이거는 뭐 금융범죄 카테고리 정보, 도메인 카테고리를 붙이고 이 증거를 수집하고 뭐 취급한 관련된 그런 COC라고 합니다. 보관의 연속성, 증거 보관의 연속성 같은 이런 메타 정보들을 붙여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지식을 추출합니다. 지식을 추출할 때 이런 도메인 전문 지식이나 일반 상식에 대한 LLM 모델들이 지식을 추출하는 데 있어서 이런 온톨로지나 전문가 집단 기반의 이제 룰을 활용해서 추출을 하고요. 그리고 추출된 지식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아까 설계도라고 말씀드렸죠. 이 설계도를 기반으로 지식을 추출하고 검증을 하고 이 추출된 지식을 각각 표현을 합니다. 온톨로지, 각각의 도메인에 맞는 그래프 형태로 멀티모달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고요. 이 표현된 지식을 온톨로지 기반의 1차 논리 기반의 추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온톨로지는. 이 온톨로지 기반의 추론과 그 그래프 기반의 추론을 통해서 지식을 좀 더 확장시키고 그렇게 지식이 확장된 지식을 바탕으로 네,
통합된 이런 그래프를, 지식 그래프를 구축을 합니다. 이런 통합된 지식 그래프와 그 원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레이크를 파이프라인을 해서 각각의 그 미션에 특화된 정보들을 모은 것들을 데이터 마트라고 하거든요. 그런 데이터 마트들 각각의 도메인별로 구축을 합니다. 이런 이유가 있는데, 먼저 이제 뭐 효율성의 문제가 있고요. 뭐 자주 질의가 되는 것들은 이제 가상화 형태로 캐싱을 해놓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프 같은 경우가 이제 하이브리드 지식 그래프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통합된 그래프고요. 각각의 미션에 특화된 그래프로 표현하려면 그래프 특성상은 좀 단순하게 표현을 해야지 그 특징을 잘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미션별로 단순화된 그래프와 그리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그런 추세 변화를 탐지하기 위한 동적 그래프, 그리고 벡터 정보를 갖고 있는 벡터 그래프 이런 형태로 그 표현을 해서 이제 지식 베이스를 구축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했었죠. 그럼 이런 지식 베이스 위에 지능형 수사정보 플랫폼을 이제 얻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지능형 에이전트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고위험군에 속하는 지능형 정보 시스템은 인간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 인간의 통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지식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확장 가능하고, AI 모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계속 새롭게 개발된 AI 모델들을 검증하고, 테스트하고, 도입돼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데브옵스적인 플랫폼도 필요한데요. 이런 걸 바탕으로 이러한 아키텍처를 제안을 했었습니다. 여기 데이터 수집 계층, 지식 베이스 계층, 여기 지능형 에이전트 계층 있고요. 이제 실제 사용자에 대해서 서비스하는 서비스 계층 있고요. 이쪽에는 그 데비옵스, 그냥 AI옵스, 그리고 지식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거버넌스, AI 거버넌스를 위한 시스템으로 이제 이제 도출을 해봤습니다. 지식 베이스 부분은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지식 베이스에서 각각 미션 크리티컬한 이제 데이터 마트들을 이제 이런 멀티 에이전트들이 쳐다보는 거죠. 이런 API 툴을 통해서. 이런 멀티 에이전트들은 서로 협력도 하고 토론도 하고 경쟁을 통해서 사용자의 질의에 최적화된 답변을 이제 답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그리고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이제 올바르게 생각을 하고 답변할 수 있고 어떻게 동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각의 에이전트들은 프로필을 이제 정의를 해놓습니다. 에이전트의 프로필을 정의하고 얘는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제약 조건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환경 하에서 동작할 수 있는지 이런 프로필을 관리를 하는 시스템을 놓고요. 이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이런 에이전트 레이어에서 동작하거나 에이전트들이 생각하고 에이전트 간에 대화하고 에이전트들이 기억하는 것들을 로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시각화하고 로그화해서 예, 로깅을 하고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대시보드를 통해서 실시간 감사와 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계층에 대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AI 거버넌스를 확보할 수 형태로 시스템이 설계가 되어야 됩니다. 네, 끝으로 이런 것들을 개념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구조함으로써 LLM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일관된 답변, 신뢰성 있는 답변, 그리고 명확한 출처를 통해서 설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개념 증명하기 위해서 그 니스트에서 공개한 그 기술 유출 사건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걸 대상으로 이벤트 리컨스트럭션 기법이라고 해서 이제 포렌식 분야에서 옛날부터 썼던 그런 행위 분석 기법인데요. 이걸 토대로 타임라인을 만들고 이 타임라인을 토대로 이제 온톨로지컬하게 그래프로 이제 지식 그래프로 구현을 해봤습니다. 각각의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 지식 그래프로 표현을 했고요. 이 지식 그래프를 바탕으로 LLM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구현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POC이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있고 조악한 부분이 있는데 확실한 거는 LLM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떤 출처 정보를 통해서 근거로 답변을 하는지
그리고 그 출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이퍼 쿼리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 수사관도 기술 유출 행위에 대해서 쉽게 그 지식 그래프를 통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를 통해서 지식 그래프라는 그런 단일 진실 고구마를 통해서 그런 LLM의 환각을 억제하고 일관된 답변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항상 출처를 내놓기 때문에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네. 끝으로 이 연구에 대해서 뭐 향후에 이제 저희 부처도 그렇고 뭐 저희 부처 제가 소속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다른 부처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AI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차세대 수사 정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구현하고 구축할 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 이게 기초 자료로서 좀 쓰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이 있습니다. 네.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